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행복한 삶을 위한 여러분의 선택을 응원하는 정재무 TV 진행자 정부선 재무설계사입니다. 오늘은 전문가와의 만남 그 세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큰 사고가 났을 때요, 여러분들이 보상을 받기 위해 법률적인 거라든지 여러 가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사람들 힘들어하는 분들을 도움을 주시고 계시는 세현 손해사정법인 대표님이신 정건배 손해사정사를 소개합니다. 선배님, 네.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손해사정사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가요? 이제 손해사정사라는 거는 어떤 재난이나 사고가 났을 때 네. 어떤 재물 또는 신체적으로 네네. 내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 네. 어떤 평가를 한다. 그런 직무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 손해 발생 사실을 확인을 하고, 네네. 그리고 이제 그 관련 법률, 네. 법률을 이제 검토를 하고, 네네. 법률 검토에 따라서 내 손해액이 얼마가 되는지, 네. 그 손해액을 산정을 해서 네네. 그 가해자 측에 서류를 제출하고 네네. 그에 의견 개진을 하는 그런 업무입니다. 제가 또 상담받은 중에 네네. 주유소 기계가 주차를 하고 그 차가 그냥 출발했대요. 어머, 뭐야 어떻게 해요? 주유기를 안 빼고. 네. 그래서 그 주유기가 몇천만 되는 게 지금 기본적으로 파손이 됐대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네네. 그러면 이게 뭐 5년 전에 한 가액인데 네네. 얼마를 보상을 받아야 될지, 여기에 대해서 내용 손실을 어떻게 청구를 해야 될지, 네네네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 하나하나 평가를 하고 법률을 검토를 해서 네.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는 부분이 저희 업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대단한 일을 우리 선배님 엄청 오래 하셨잖아요. 네. 한 얼마 정도 되셨죠? 지금 한 28년 정도 되네요. 이렇게 힘들고 고된 일을 하시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시나요? 저도 제가 대학 다닐 때 네. 저희 집안에 조금 이제 사고가 있었어요. 좀 사고가 있었는데 네네. 그때는 제가 학생이다 보니까 네. 너무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할 줄 모르고 그리고 상대편한테 어떻게 네. 배상을 받아야 될지도 모르고 그런 네네. 상황이 있었어요. 그러셨구나. 그래서 한번 제가 이제 졸업을 하면서 이쪽 분야를 조금 한번 공부를 해봐야겠다. 그렇게 해서 접근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특별한 계기가 있어서 이제 이런 일을 시작하시게 됐고, 그런 어려움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또 더 잘 손해사정사 일을 좀 해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최근에 교통사고 보상 범위가 조금 확대되었다라는 얘기가 네. 있던데 어떻게 확대되었나요? 그 이전에 네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이제 우리 국가에서 네네. 재난 사고나 세월호 네네네네. 사건,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사건이나 이태원 사건이 났을 때 네네. 국가에서 이런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다 그 배상이나 보상을 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일수록 네. 강제 법령이라든지 법을 만들어서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대국민들한테 보상할 수 있게끔 한단 말이에요. 네네. 그럼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제가 가장 대표적인 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뭐겠어요? 교통사고? 자, 교통사고일 경우에는 예. 자동차 손해배상 보상. 네, 맞아요. 예. 그리고 이제 산재사고. 네네. 그죠? 네네. 맞아요.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네네. 전 세계 미국도 부러워하고 하는 게 있는데. 네, 건강보험. 예, 맞아요. 네. 이 세 가지는 네.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네. 월등하게 저희들이 좋은 법이고 국가에서 법을 만들고 네. 진행을 하고 국가의 관리 감독을 하는 부분이에요. 네네. 최근 들어서 이제 산재 같은 경우도 굉장히 확대가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지금 출퇴근 사고도 되고 네네네. 기타 맞아요. 뭐 12개 특수일정도 다 벌써 그쵸. 이제 예. 되고 그러면서 건강보험도 혜택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네네, 그렇죠. 건강보험 예. 같은 경우도 이제 본인 부담 상환선이라고 해서 네네.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국가에서 지원해주고 그 외에도 이제 뭐 건강검진까지 지원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동차 사고 같은 경우도 네.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서 네. 많은 피해자 대국민을 위해서 그동안 이제 수차례 네네네. 이제 단연간 이제 개정을 요구했던 부분이 이제 실질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다 보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사망 사고가 났을 경우에 이 장례비도 네네. 법원의 어떤 그 장례비 기준과 네네. 거의 유사하도록 네네. 지금 이제 그 기준이 변경됐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네. 기존의 자동차 사고 같은 경우는 FNH라고 굉장히 조금 불리하게 적용이 됐어요. 현실 개수 자체가. 네네네. 그 지금 이 부분이 우리가 법원에서 사용하는 호프한 방식으로 변경이 되었다.
네네네. 왜냐하면은 네. 기본적으로 내가 일시금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경우에 네네네. 이 손해배상에 네. 이자를 빼는 방식이 변경이 되었다. 그래서 그것도 네네. 법원 판결내와 똑같이 이제 약간 표준 약간의 변경이 됐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아, 감정비도 변경이 몇 년이 됐는데 네네. 감정비가 인정이 안 됐어요. 아, 표준 약관에서 네. 100% 식물인간이 되고 네네. 팔, 다리, 사지를 아예 못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서 감정비가 인정됐어요. 그래서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의 시행령으로 네네. 진단 병명에 따라서 네네. 기본 최대 60일, 네. 최소 15일까지 네네. 간병인을 사용하게 지금 오. 돼 있다 그러고 싶어요. 아, 그렇구나. 물론 기존에는 간병인을 인정을 안 했던 부분이 네. 실제로 법원에서 인정하는 부분 이상으로도 인정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교통사고가 났다고 하면은 네네. 그 진단 병명을 가지고 인터넷이나 검색을 해서 네네. 내가 그 적용받을 수 있는 간병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해요. 최근에 이제 동승자 과실이라고 해요. 네네. 내가 이제 다른 차를 탔을 때 네네. 이 기준에 대해서 범위가 굉장히 애매모호했어요. 약관에서도 명문화되지 네네네. 않았고 그랬는데 네네. 이 부분을 조금 더 명문화시켜서 네네. 이게 논란이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 아, 예전에 그럼 조금 모호했던 부분이 그렇죠. 조금 더 정확하게 픽스시켰다는 그런 그렇죠. 부분이 그렇습니다. 있다는 거죠. 음주동성이라든지 예, 예. 아니면 이제 운행 목적이나 네. 운행 이익에 따라서 네, 조금 네. 더 명문화시켰다. 그러고 아, 그렇군요. 이 부분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동차 보험 개선 약관이 기본적으로 이제 보상 범위가 네네. 전반적으로 대국민과 그 일반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되고 있단 말이에요. 네네네. 아는 게 힘이다. 하나하나 맞아요. 찾아서 예. 청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예.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청구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몰라서. 제가 청구를 안 하면은 네. 그 일반 청구 시효가 3년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상사채권은 뭐 5년 그런데 네네. 일반 교통사고 같은 경우는 일반 불법행위에 대한 청구 시효는 3년이란 말이에요. 3년이 안 지난 건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조금 따라보시고 네네. 다시 이제 내가 못 네. 받은 부분을 청구하시면 될 것 같고 혹시나 네. 합의를 했다 그럼 또 청구할 수 없겠죠, 그죠? 합의 전에 못 받은 부분이 있다. 사고 난 적이 있었다. 노크를 한번 해보세요. 내가 못 받은 게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은 전문가에게 문의하시면 참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을 만나 뵙는다 하니까 어떤 분이 궁금해하시는 게 있었어요. 저희 고객님이세요. 제 고객님인데 대학생이시거든요. 방학 기간 동안 자기가 이제 학비를 벌어보겠다고 진짜 착한 친구거든요. 근데 버는 데 있어서 주유소 이름 배달을 해요. 네. 근데 친구랑 같이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한 날은 친구랑 같이 막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어요. 근데 본인은 그래도 좀 덜 다쳤는데 같이 갔던 동승자 친구가 좀 많이 다친 거예요. 또 이렇게 업무상에 이게 다쳤는데 그러면 친구한테 배상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 친구는 자기는 업무 중에 한 거기 때문에 사장님이 보상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장님은 이렇게 뒷짐지면서 야, 네가 사고 난 거잖아. 내가 왜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럴 때는 누가 배상을 해줘야 되는 건가요? 헌법 756조에 따라서 네. 사용자한테 청구를 할 수가 있고 네네. 그리고 일반 불법행위라고 해요. 네네. 일반 불법행위에 따라서 그 사고를 낸 고객님한테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네. 또 이제 강제법령 산재도 청구를 할 수 있고 네. 업무 중이니까 네네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네. 이 차가 보험이 안 들어있다 보니까 네네네. 기본적으로 맞아요. 사장님은 네. 기본적으로 운전자가 또 이제 중앙선 침범을 해서 사고가 났으니까 네네. 운전자가 지금 배상을 해줘라. 그리고 나는 못하겠다. 그런 게 아니고 네네네. 설령 그리고 이제 내가 배상을 해준다고 하면은 운전자한테 구상권을 청구하겠다 그 내용이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사장님한테도 청구를 할 수 있고 운전자한테도 청구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지금 이제 우리 고객님 입장에서는 지금 아둥바둥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혹시나 사장님이 배상을 하고 우리한테 구상권을 구상권을 청구하면 네. 근데 그렇게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이 사고가 네. 고의냐 네. 아니면 과실이냐 네네. 요 과정을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법률적으로 고의, 인식 있는 과실, 네. 미필적 고의, 단순 과실 이렇게 나눠지는데 네네. 근데 요 경우에는 네. 물론 중앙선 침범이라고 하지만 네. 이 고액분이 고의로 중앙선 침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빠져나갈 수 있다 봐요.
아, 그 직원한테 친구를 하려고 하면은 음. 직원의 불법 행위가 고의가 돼야 된다. 그럼 고의라는 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신호위반이라든지 네네. 중앙선 침범이라든지 이 부분 자체가 네네. 법률 위반은 맞지만 네. 고의로 봐야 될 거냐? 네. 이 그렇지 부분은 않을 거냐. 조금 더 이제 사용자와 직원 관계에서는 보다 우리가 법원에서는 엄격하게 판단을 하고 있다. 그래서 무조건 구상을 원하는 건 아닌 것 같고 네네. 조금 이제 그 사장님한테 논리적으로 네네. 법리적으로 내가 알아보니까 이런 과정이더라. 여러 가지 사장님도 조금 더 알아보시면 수긍을 할 거예요. 강제보험의 그 기본 법령이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인데 네. 안 되면 과징금도 나오잖아요. 네네. 그렇죠. 근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요건은 단순 중앙선 침범이 네. 고의가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배달을 위해서 네. 어떤 그런 과정이었다고 하면은 네. 꼭 구상의 왕위보다는 조금 더 엄격하게 하나만 네네네. 받아볼 만하다 아,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동승자 관련해 가지고 모호했던 부분이 조금 명확해졌다라고 얘기를 네. 해주셨어요. 그러면 예전에는 어떻게 모호했었고 어떻게 명확해졌는지 조금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기존에는 이제 그 동승과실 네네. 내가 다른 차를 타고 가다가 승객으로 사고가 났을 때 이 네. 과실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되나 굉장히 애매모호했어요. 물론 이제 그 네. 상황에 따라서 네. 굉장히 동승과실이 많이 왔다 갔다 고무줄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 자체가 기본적으로 네. 법원의 판결을 가지고 네. 어느 정도 적용화시켰다. 네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전에 가장 중요한 거 팁을 드리면은 네. 보통 이제 이게 운행 목적이나 네, 운행 경위가 네. 무엇이냐에 따라서 네. 과실이 작게는 0%에서 네. 30% 정도까지 이제 오. 그 세분화해서 네, 명문화시켰다고 보시면 돼요. 쉽게 생각해서 운행 경위나 운행 목적이 나의 목적, 승객의 목적이냐, 같은 목적이냐, 운전자의 목적이냐, 그거에 에 따라서 달라진다. 음주 한 사람을 차를 탔을 경우에 네네. 기존에는 이 부분이 이제 고무줄처럼 왔다 갔다 했어요. 오, 그렇군요. 이 부분 자체를 네. 기본적으로 명문화시켰다. 네네. 현재 이제 그 표준약가는 40%를 명문화시켰어요. 내가 손해가 만약에 1,000만 원이다. 네. 1,000만 원이면 음주차 내가 탔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기본적으로 40%를 빼고 네. 600만 원을 보전을 받는다. 근데 음주차는 절대 타시면 안 되겠죠. 안 되죠. 말려야 되겠죠. 말려야 되죠. 가장 중요한 건 형사적으로 네. 음주 방촉죄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민사적인 그렇죠. 손해 외에도 네. 요즘은 음주 방촉죄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네네. 음주차는 절대 타면 되지 않고 네네. 대신 음주차를 탔다 하더라도 네네. 이 손해액이 과거에 고무줄처럼 왔다 갔다 한 부분에서 네. 확정이 되기 때문에 네네. 제가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은 피해자가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교통사고 관련해 가지고 많은 정보들, 팁들 이렇게 주셨는데 진짜 아는 만큼 저희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조금 힘든 일이 있었을 때 그 힘든 거를 되도록이면 힘든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지만 만약에 일어났다라고 했을 적에는 최대한 빨리 해결해서 빨리 원상 회복되는 것이 행복한 삶을 위해서 더 좋은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는 내 삶을 행복하게 하는 일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그 순간까지 정재무 TV는 계속됩니다.